오세라 회원님, 이번 투자 설명회 신청자가 12분으로 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친구를 따라 고급 실버타운을 구경하러 갔다가 화장실을 찾던 길이었습니다. 넓은 로비 한쪽에는 호텔처럼 커다란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잘 차려입은 노인들이 흰 찻잔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어떤 여자가 직원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최소 금액은 그대로 5천이지. 네, 5천만 원부터고요. 한 회원님은 2억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여자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18년이 지났어도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말아 올리고 짙은 회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여자. 손목에는 값비싸 보이는 시계가 반짝였고 직원은 그 여자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미란. 18년 전 우리 개원 12명이 모은 3억 2,400만 원을 들고 사라진 여자. 제 남편 수술비로 모아놓은 4천만 원도 그 돈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란이 사라진 뒤 몇 년 동안 전국을 뒤졌습니다. 필리핀으로 갔다는 사람도 있었고 중국으로 건너갔다는 사람도 있었으며 가족 모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미라는 죽기는커녕 호텔 같은 실버타운에서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다른 노인들에게 또 돈을 넣으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미란. 여자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돌아선 미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몇 초 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여길 어떻게 왔어?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직원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제가 미란을 가리켰습니다. 오미란 아니에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분은 오미란 씨가 아닌데요. 저희 입주민 오세라 회원님이세요.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18년 동안 이름도 바꿨구나. 미라는 주변 사람들이 듣는 게 싫은 듯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사람 잘못 봤어. 그래?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럼 김금자도 모르겠네. 미라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최춘희도? 이번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배옥부는? 그 순간 미란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미란은 제 쪽으로 바짝 다가오더니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꺼내지 마.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왜? 옥분이는 우리와 똑같이 돈을 잃고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란을 찾으러 경찰서를 가장 많이 드나들었던 것도 옥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란은 왜 옥분의 이름을 듣자 저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그때 직원이 미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세라 회원님, 이번 주 투자자분들 입금 계좌도 그대로 안내하면 될까요? 저는 직원과 미란을 번갈아 봤습니다. 18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사람들과 친해지고 집안 사정을 알아내고 돈을 맡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사람과 돈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도망갈 거니? 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명수가. 왜? 내 남은 인생 편하게 살고 싶으면. 미란이 제 귀 가까이 얼굴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일에는 끼어들지 마.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8년 동안 가슴 한가운데 박혀있던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미란이 왜 옥분의 이름을 듣고 화를 냈는지,
18년 전 우리 돈 3억 2,400만 원을 가지고 사라진 사람이 정말 미란 혼자였는지, 그리고 그때 사라진 돈 일부가 지금 이 실버타운 사업까지 흘러왔다는 사실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명숙입니다. 올해 71살이고 남편을 먼저 보낸 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젊을 때 남편 동수와 시장에서 이불 가게를 했습니다. 가게 한쪽에 두꺼운 목화 이불을 쌓아놓고 여름이면 얇은 혼이불을 걸어 놓았습니다. 아침 7시면 시장 문을 열었고 밤 9시가 넘어 셔터를 내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 시장에서 오미란을 처음 만났습니다. 저보다 1살 어렸고 화장품 가게를 했습니다. 미란은 말을 아주 잘했습니다. 손님 얼굴만 보고도 어떤 말을 해야 좋아하는지 알았습니다. 어머, 언니 오늘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그 색깔 말고 이거 발라. 언니 얼굴에는 이게 훨씬 비싸 보여. 그래서 미란 가게에는 늘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 계모임도 사실 미란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7명이었습니다. 생선가게 금자, 떡집 춘희, 속옷가게 옥분, 반찬가게 순애, 그릇가게 영희, 저와 미란. 나중에 다른 시장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12명까지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10만 원씩 넣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작은 돈이지만 그때 우리에게 1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학원비가 될 수도 있었고 한 달 생활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개돈 타는 날이면 다들 얼굴이 밝았습니다. 누구는 냉장고를 바꿨고 누구는 남편 몰래 모았다가 아이 등록금을 냈습니다. 저는 처음 목돈을 탔을 때 가게 보증금을 올리는 데 썼습니다. 가게가 돌아가는 동안 우리는 정말 가까웠습니다. 누구 아이가 아프면 대신 가게를 봐줬고 김장철이면 서로 집을 돌아다니며 김치를 담갔습니다. 금자 남편이 사고를 당했을 때는 개원들이 돌아가며 병원에 갔습니다. 춘희 딸 결혼할 때는 우리가 전날부터 떡집에 모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가운데 총무는 늘 미란이었습니다. 계산도 빠르고 숫자에 밝았습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면 장부를 쓰고 영수증을 붙이고 사람들에게 확인까지 시켜줬습니다. 누군가 돈을 하루 늦게 내면 자기 돈으로 먼저 채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의심했겠습니까? 한 번은 금자가 농담을 했습니다. 야, 미란아. 네가 돈 다 들고 튀면 우리 거지 된다. 미란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튀어? 여기 내 가게 있고 남편 있고 아들도 있는데. 춘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튈 거면 저 진주 목걸이부터 팔고 튀겠지. 우리는 배가 아프도록 웃었습니다. 미란도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미란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그 시절에는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우리 통장 속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계산하고 있었을까요? 개가 커질수록 미란의 역할도 커졌습니다. 10만 원이던 갯돈이 20만 원이 되고 50만 원이 됐습니다. 자식들이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목돈개도 만들었습니다. 한 명이 받을 돈이 수천만 원이 되는 개였습니다. 미라는 각자 돈이 언제 필요한지까지 기억했습니다. 금자 언니는 내년에 가게 보증금 올려야 하지. 춘희 언니는 둘째 장가 보낼 돈 필요하지. 명숙 언니는 동수 오빠 병원 다니니까 현금 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아? 그때는 다정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라는 제 남편 동수의 병원 일정도 저보다 잘 기억했습니다. 동수는 허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부터 무거운 이불을 들고 다녀서 그런지 50이 넘으면서 통증이 심해졌고 결국 큰 수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비와 재활비까지 생각하면 꽤 큰 돈이 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따로 적금을 들고 있었고 받을 개돈까지 합치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았습니다. 미란이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번에 언니 돈은 내가 먼저 챙겨 놓을게. 괜찮아. 순서대로 해야지. 사람 아픈 게 순서 보고 아프냐?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믿었습니다. 문제가 된 마지막 개가 시작될 때 미라는 제게 따로 제안까지 했습니다. 언니 수술비 그냥 은행에 넣어 놓으면 이자 얼마나 나온다고 그래. 그래도 현금 있어야 마음이 편하지. 이번 개에 같이 넣어. 수술 한 달 전에는 내가 빼줄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동수가 반대했습니다. 수술비까지 개 넣을 필요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미란이가 알아서 해준다는데. 동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은 그 여자 말이면 다 믿는다. 그 말에 제가 괜히 화를 냈습니다. 30년 봤는데 뭘 못 믿어. 동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수술비로 모아둔 돈까지 합쳐 4천만 원 넘게 개에 넣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후회한 선택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미라는 자꾸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 더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금리가 좋아서 잠깐 굴린 때가 있어. 한 달만 넣었다 빼면 돼. 요즘 시장 사람들만 아는 자리야.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가게 보증금 올릴 돈 일부를 넣었고 춘희도 아들 결혼자금 중 일부를 맡겼습니다. 미란이 보증했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옥부는 그때 이상할 정도로 미란 편을 들었습니다. 미란이가 언제 우리 돈 떼먹은 적 있어? 그냥 은행에 두는 것보다 낫잖아. 지금 생각하면 그 말도 이상합니다. 미란이 사라지기 한 달 전부터 옥부는 개원들에게 연락해 돈 납부 날짜를 재촉했습니다. 이번 달은 늦으면 안 된대. 미란이가 정산할 게 많대. 심지어 돈이 부족하다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날짜 맞추라고 했습니다. 춘희가 화를 냈습니다. 걔 좀 늦는다고 사람 죽어. 옥분이 말했습니다. 이번에 꼬이면 다들 손해야.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다른 일이었습니다. 제가 남편 수술 날짜가 잡혔다며 미란에게 일부 돈을 먼저 달라고 했습니다. 미란아, 2천만 원이라도 먼저 빼줄 수 있니? 미란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딱 열흘만 기다려. 왜? 지금 큰 돈이 잠깐 묶였어. 수술 날짜가 있는데. 알지. 그러니까 내가 언니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챙긴다니까. 그때 미란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열흘만 기다리면 된다고.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바로 그날 미란은 이미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사라진 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9시가 조금 넘어 금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명수가 미란이 가게 이상해. 뭐가? 문이 닫혀 있어. 월요일이라 좀 늦나 보지. 금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텅 비었다니까. 저는 그대로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화장품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리문 안쪽 진열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전날까지 있던 화장품도 없었고 계산대 뒤에 놓여 있던 가족 사진도 사라졌습니다. 금자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미란아.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옆집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제 이사했어요. 어디로요? 그건 모르죠. 가족 다요? 네. 트럭 2대 왔던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미란 남편도 아들도 모두 연락이 끊겼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계좌는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날 처음 정확한 피해액이 계산됐습니다. 3억 2,400만 원. 경찰이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오미란 씨를 봤습니까? 옥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언제요? 토요일 저녁이요. 이상한 말은 없었습니까? 옥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요. 평소랑 똑같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었습니다. 미란이가 우리한테 이럴 사람이 아닌데. 저는 울고 있는 옥분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미란이 사라지기 사흘 전 옥분 통장에는 이미 3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다는 걸요. 미란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었고 중국으로 갔다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란 가족이 차 사고로 죽었다는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누가 시작한 소문인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이 우리 삶은 무너졌습니다. 춘희는 아들 결혼 자금을 잃었습니다. 사돈 쪽에 말도 못하고 대출을 받았고 결국 결혼은 반년 미뤄졌습니다. 금자는 가게 보증금이 없어 다른 상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생선가게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겨울에도 손이 물에서 마를 날이 없습니다. 금자는 손가락 관절이 퉁퉁 부은 채 5년을 더 일했습니다. 순애는 남편 몰래 적금을 깨서 넣었던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집에서 큰 싸움이 났고 몇 달 동안 남편과 따로 살았습니다. 저는 동수의 수술을 미뤘습니다. 결국 자식들에게 사정을 말했고 돈을 빌려 수술은 했습니다. 동수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울 때마다 말했습니다. 당신이 훔친 거 아니잖아.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기가 싫었습니다. 제가 믿었으니까. 제가 미란에게 맡겼으니까. 수술비까지 넣자고 한 것도 저였으니까. 몇 년 동안 시장에서 미란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저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고객원들 사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피해를 받는지, 누가 미란에게 정보를 많이 줬는지, 누가 돈 받을 차례였는지 따지다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옥분이 가장 먼저 모임에서 빠졌습니다. 이제 그 여자 얘기 듣기도 싫어. 그렇게 우리 12명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실버타운에서 미란을 본 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금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금자야, 왜? 나 미란이 봤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 오미란. 한참 뒤 금자가 말했습니다. 너 지금 술 먹었냐? 살아있어. 어디서? 실버타운. 금자가 아주 오래된 욕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금자와 춘희가 제 집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금자가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가자. 어딜? 그 여자한테. 제가 말렸습니다. 지금 가서 뭐라고 하게? 내 돈 내놓으라고 하지. 춘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18년 전 돈을 지금 내놓으세요 하면 내놓겠냐.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개 장부 복사본과 경찰에 제출했던 서류들이 아직 있었습니다. 금자가 어이가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못 버리겠더라. 우리는 돋보기까지 가져와 장부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누가 얼마를 냈고 언제 받았는지, 누구 차례가 남아 있었는지. 그러다 춘희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잠깐만. 옥분 이름 옆에 작은 동그라미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날짜 옆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선지급. 금자가 눈을 좁혔습니다. 옥분이가 돈을 먼저 받았다고.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미란이 누구에게도 돈을 먼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수술비 때문에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옥분에게만 돈이 나갔습니다. 춘희가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그 순간 실버타운에서 제가 옥분 이름을 말했을 때 미란이 지었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 이름 꺼내지 마. 저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옥분이 만나보자. 금자가 말했습니다. 설마 옥분이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아주 불쾌한 의심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시장을 떠나 지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주소를 알아내 찾아갔습니다. 문을 연 옥분은 우리 셋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희가 여길 어떻게 왔어? 18년 만에 미란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 기분이 더 이상했습니다. 금자가 바로 물었습니다. 미란이 찾았다. 옥분의 손이 문고리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뭐? 살아있어. 옥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제가 즉시 물었습니다. 누가 죽었다고 했어? 옥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는 미란의 사망을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소문이었을 뿐입니다. 금자가 문을 잡았습니다. 얘기 좀 하자. 옥분은 한참 버티다가 우리를 들였습니다. 제가 장부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미란이 도망가기 전에 내 돈 먼저 받았지? 옥분은 장부도 보지 않았습니다. 기억 안 나. 금자가 웃었습니다. 3천만 원을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 옥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도 돈 잃었어. 그건 그것대로고. 제가 물었습니다. 미란이 살아있는 거 알고 있었지? 몰랐어. 정말? 그래. 바로 그때 현관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제 좀 말해. 옥분의 딸 지혜였습니다. 옥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넌 들어가. 지혜는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저 이 아줌마들 기억나요. 제가 지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혜야. 지혜가 어머니를 한번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그때 큰 돈 생겼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돈? 제가 대학 다닐 때요. 갑자기 등록금 다 내주고 해외 연수까지 보내줬어요. 옥분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지혜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그런 돈 없었잖아.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니? 지혜가 날짜를 말했습니다. 미란이 사라진 바로 다음 달이었습니다. 옥분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란이가 나한테 3천만 원 줬어. 금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옥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말 좀 들어. 뭘 들어? 금자가 몸을 떨었습니다. 우리 돈 떼이고 길바닥에서 울 때 너도 같이 울었잖아. 처음부터 이럴 줄은 몰랐어. 옥분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미란이 돈을 빼돌리기 몇 달 전 옥분에게 개원들 형편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돈이 급한지, 누가 당장 개돈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지, 누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미란은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했습니다. 옥분은 그대로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미란이 돈이 급한 사람에게 오히려 조금 더 넣으라고 권했고 지금 날짜도 일부러 늦췄습니다. 옥분이 따졌습니다. 그러자 미란이 처음으로 돈을 내밀었습니다. 3천만 원. 이거 받고 조용히 있어. 잘 끝나면 아무 문제 없어. 옥분은 받았습니다. 왜 받았어? 제가 묻자 옥분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혜 등록금도 있었고 그때 우리 남편 장사도 안 됐어. 금자가 비웃었습니다. 다들 사정 있었어. 그 말에 옥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미란이 도망간 뒤에도 연락했지? 옥분이 놀라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했구나. 2년 뒤 미란에게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해외 번호였습니다. 미란은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습니다.
다들 이제 조용해졌어? 옥부는 욕을 했지만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가끔 연락했고 시장 사람들이 아직 자기를 찾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몇 년 뒤에는 아들 도현이 한국으로 들어가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마지막 연락이 언제야? 옥분이 대답했습니다. 4년 전. 금자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18년 동안 우리만 몰랐네. 저는 화가 났지만 그보다 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미란이 3억을 다 가져갔어? 옥분이 한참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셋이 동시에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미란이 혼자 한 거 아니야. 그 남자 이름은 강태훈이었습니다. 예전에 시장 상가번영회에서 회계를 봐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기억했습니다. 말끔하게 정장을 입고 다녔고 시장 재개발이나 대출 이야기가 나오면 늘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던 남자였습니다. 미란과 자주 붙어 다녔지만 우리는 시장 일 때문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옥부는 둘 사이에 관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불륜이었다는 거야. 춘희가 묻자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우는 미란에게 개돈을 잠깐 빼 투자하면 큰 돈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만 돌릴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손을 대자 돈이 부족해졌고 부족한 걸 메우려고 또 다른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아예 모든 돈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옥분이 오래된 통장 사본 하나를 꺼냈습니다. 미란이 사라지기 이틀 전 1억 1천만 원이 강태훈 명의 계좌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금자가 입을 벌렸습니다. 우리 돈이 이 인간한테 갔다고? 옥분이 말했습니다. 미란이가 나중에 울면서 전화했어. 태훈이가 돈 들고 먼저 도망갔다고. 저는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도둑이 도둑한테 털렸네. 옥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라는 태훈과 함께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태훈이 일부 돈을 가지고 먼저 사라졌습니다. 그 바람에 계획이 꼬였고 미라는 남편과 아들까지 데리고 급하게 해외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란이 돈을 잃었다고 해서 우리가 돌려받은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뻔뻔합니다. 자기가 훔친 돈을 다른 사람이 훔쳐가면 자기도 피해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곧 미란 입으로 직접 나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옥분 이야기를 들은 뒤 저는 다시 실버타운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입주 상담을 받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식당, 체육실, 병원, 산책로까지 차례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휴게실에서 한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들어오려고? 구경 중이에요. 여기 좋아. 돈만 있으면. 이름은 정순덕이라고 했습니다. 76. 남편을 먼저 보내고 집을 팔아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오세라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순덕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 여자. 친하세요? 순덕이 주변을 한번 살폈습니다. 돈 얘기하면 조심해.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슨 돈이요? 순덕은 미란의 아들 도현 회사가 새 실버타운을 짓는데 지금 돈을 넣으면 큰 수익과 우선 입주권을 준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최소 5천만 원. 많게는 2억. 순덕 어르신도 넣으셨어요? 아직. 왜요? 우리 딸이 계약서 보여달래. 제가 물었습니다. 계좌는 회사 거예요? 순덕이 가방에서 안내지를 꺼냈습니다. 입금 계좌 명의가 회사 이름과 달랐습니다. 처음 보는 법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미라는 옛날 일을 끝낸 게 아니었습니다. 방식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법인 주소는 작은 공유 사무실이었습니다.
대표자는 30대 남자였고 회사 실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결된 회사 가운데 하나가 강도현 대표의 실버타운 운영회사와 같은 주소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덕에게 전화했습니다. 돈 넣지 마세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왜? 저는 18년 전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전화를 다 듣고 순덕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만 돈 넣으라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이미 넣은 사람이 있어. 순덕이 아는 것만 6명이었습니다.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한 사람은 1억 5천. 모두 합하면 벌써 5억이 넘었습니다. 그중 한 노인은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8년 전 우리가 그랬습니다. 당장 필요한 돈까지 넣었습니다. 믿는 사람 말이니까. 이번에는 막아야 했습니다. 금자와 춘희에게 말했습니다. 금자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경찰 가. 갔습니다. 하지만 현재 투자 계약 자체가 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과거 사건과 순덕이 보여준 계약서 정도였습니다. 더 확실한 게 필요했습니다. 저는 순덕과 함께 미란의 작은 투자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미란은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이라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명숙 씨도 관심이 있었나 봐. 저도 웃었습니다. 좋은 데 있으면 돈 좀 불려야지. 미란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신규 실버타운 부지를 확보했다. 이미 의료기관과 협의를 끝냈다. 지금 투자하면 2년 안에 높은 수익을 준다. 도현 회사가 뒤에서 보증한다. 그런데 서류 어디에도 도현 회사의 직접 보증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끝난 뒤 미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뭐 하는 거야? 투자 알아보는 거. 너 돈 없어. 있어. 그럼 딴 데 넣어. 제가 웃었습니다. 좋다며. 미란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명수가. 왜? 나 너한테 좋게 말했어. 뭐를? 이번 일 끼어들지 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무서워? 미란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너를. 그럼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미란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너 그러다 내 친구들까지 다시 다치게 해.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저녁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검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미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얘기해. 집 안에는 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란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다가 웃었습니다. 너 많이 늙었다. 너도. 그런데 성질은 그대로네. 돈 떼인 사람은 잘 안 변하더라. 미란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수가 내가 그 돈 다 먹은 거 아니야. 예상했던 말인데도 막상 들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내 변명이야? 태훈이가 얼마나 가져갔는지 알아? 알아. 이번에는 미란이 놀랐습니다. 옥분이가 말했구나. 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년이. 왜? 돈 주고 입 닫으라고 했는데 입 열어서 화나? 미란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희는 몰라. 그때 나도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우리 돈 훔쳤어? 갚으려고 했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미라는 다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잠깐 돌리고 갚으려고 했는데 태훈이가 먼저 튄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남편 수술비 달라고 한 날 기억하니? 미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열흘만 기다리라고 했지. 명수가. 그날 이미 돈 옮기고 있었잖아. 미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녹음 중이었습니다. 미란도 알아챘습니다.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너 지금 뭐? 미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거 지워. 싫어. 명수가 저도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놀라? 내가 잘못한 거 없다며. 그날 미란은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너 정말 후회한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해. 다음 날 강도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란의 아들이었습니다. 박명숙 선생님 맞으시죠? 누구세요? 강도연입니다. 모르는 척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밀한 아들.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한번 뵙고 싶습니다. 호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도현은 쉰이 넘었지만 아주 단정했습니다. 비싼 정장, 고급 시계, 말투도 점잖았습니다. 과거 어머니께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최근에 들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가족이 같이 사라졌는데 최근에 알았다? 도현 얼굴이 조금 굳었습니다. 당시 저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이름이 갑자기 오세라 된 건 알았겠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도현이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원하시는 금액을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선생님 피해 금액과 적정한 보상까지 포함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네, 금자, 춘희, 순애, 다른 개원들. 도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웃었습니다. 돈 주고 내 입만 막겠다는 거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다 갚아. 18년 전 개인 문제를 제가 전부. 당신 어머니 문제라며. 도현의 입이 굳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도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계속 회사에 피해를 주시면 저희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돌아봤습니다. 당신 엄마가 나한테 똑같이 말했어. 도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후회할 거라고. 제가 웃었습니다. 가족끼리 말투도 닮았네. 옥분의 딸 지혜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줌마, 엄마가 찾은 게 있어요. 옥부는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 미란이 해외에서 보내온 편지를 찾았습니다. 누렇게 변한 편지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도현이한테는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다 말했다. 다음 줄. 애가 처음에는 겁먹더니 나중에는 이 돈으로 제대로 사업해서 다 갚아주면 된다고 한다. 날짜는 미란이 사라지고 반년 뒤였습니다. 도현은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편지는 몇 년 뒤 것이었습니다. 도현이가 한국 들어가면 노인들 대상으로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한다. 결국 사람은 노후가 제일 불안하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서 돈을 관리해주면 된다고 한다. 저는 그 문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노인들, 돈을 관리해준다. 미란이 시장에서 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금자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공부하고 사업한 놈이 또 늙은 사람 돈을 노린 거네. 정확히 얼마가 도현에게 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도현이 돈의 출처를 알고 있었고 미란의 방식까지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편지 사본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그 직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현 회사에서 투자 설명회를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미란도 며칠 동안 실버타운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전화를 했습니다. 명숙 씨 오세라 방 비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8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또 도망가는 건가? 미란 방 앞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없었습니다. 직원은 가족여행을 갔다고 했습니다.
도현도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욕을 하며 말했습니다. 또 놓친 거야? 그때 옥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명수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란이가 우리 집에 왔어. 우리는 바로 달려갔습니다. 옥분 집 거실에 미란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여행 가방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란은 우리를 보자 헛웃음을 쳤습니다. 다 모였네. 금자가 소리쳤습니다. 또 어디로 튀려고? 미란도 일어났습니다. 누가 튄대? 그 가방은 뭐야? 내가 여행도 못 가. 옥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란아, 이제 그만해. 미란이 옥분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나도 잘못했어. 그래. 3천만 원 받아 먹었지. 금자가 앞으로 달려가려는 걸 제가 막았습니다. 옥분도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돈 받고 평생 내 죄 숨겼어. 나도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미란이 비웃었습니다. 누가 받으라고 했어? 옥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줬잖아. 넌 거절 안 했고. 두 사람을 보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30년 넘게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돈을 주고 침묵을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란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한 번도 미안하다고 안 해? 미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돈 돌아와. 그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금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미친년이네. 미란이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다들 이유 있었어. 너도 남편 수술 때문에 갯돈 먼저 받으려고 했잖아.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미란도 놀랐습니다. 나도 돈 필요했어. 금자는 가게 살리려고 필요했고, 춘희는 아들 결혼시키려고 필요했고, 옥부는 딸 등록금 때문에 필요했겠지. 미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남의 돈 들고 튄 사람은 너 하나야.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미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옥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불렀어.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배옥분. 옥분도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나도 내 죄값 받을 거야. 미란은 결국 경찰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18년 동안 수도 없이 상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 통쾌하다기보다 허탈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여자 하나가 여행 가방을 남겨놓고 끌려나가는 모습. 그게 우리가 18년 동안 기다린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현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란이 조사를 받기 시작하자 도현은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회사에서 발표문을 냈습니다. 오세라, 개인의 과거 금전 문제와 당사 사업은 전혀 무관합니다. 오세라. 끝까지 오미란이라는 이름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현재 투자금 역시 정상적인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실버타운 입주민들에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제가 18년 전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미란과 도현을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이 화가 나 전화했습니다. 명숙 씨를 돈 떠드려는 사람이라고 떠들어. 누가 그런 말을 퍼뜨렸는지는 뻔했습니다. 금자가 말했습니다. 그냥 저 회사 앞에서 피켓 들자. 저는 말렸습니다. 쟤들이 원하는 게 그거야. 우리가 감정적으로 난리치는 거.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도현 회사는 취소했던 투자 설명회를 다시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란 이름을 완전히 뺐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진행하고 투자 계좌도 바꾼다고 했습니다. 순덕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할 거야? 네. 어떻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사람들 앞에서 묻죠.
설명회 날 강당에는 100명 가까운 노인과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대형 화면이 있었고 도현이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새 실버타운 조감도가 떠 있었습니다.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노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뒤쪽에 앉았습니다. 금자와 춘희도 왔습니다. 순덕은 앞쪽에 있었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됐습니다. 순덕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도현이 웃었습니다. 네, 회원님. 제가 전에 돈 넣으라고 안내받았던 계좌가 왜 회사 계좌가 아니었나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도현은 준비했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초기 사업준비법인을 통한 적법한 절차였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도현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8년 전 당신 어머니 오미란 씨가 시장 상인 12명에게서 3억 2,400만 원을 받아 사라졌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도현이 바로 말을 잘랐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제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돈 출처를 알고 있었다는 편지가 있습니다. 도현 얼굴이 굳었습니다. 금자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때 3천만 원 날린 사람이요. 춘희도 일어났습니다. 나는 아들 결혼 자금 5천 가까이 잃었습니다. 강당 뒤쪽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도현이 직원에게 마이크를 끄라고 손짓했습니다. 그 순간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할 말 있어요. 옥분이었습니다. 저는 옥분이 올 줄 몰랐습니다. 옥분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18년 전 오미란 씨를 도운 사람입니다.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옥분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미란 씨가 개원들 돈을 빼돌리는 걸 알고도 침묵했고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옥분은 울면서도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자리는 이런 개인적인 폭로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옥분이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알았잖아. 도현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엄마가 어디서 돈 가져왔는지. 저는 당시 학생이었습니다. 옥분이 가방에서 편지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내 엄마가 나한테 보낸 편지야. 도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너 미국 나가기 전에 나 찾아왔었지.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장내가 숨죽였습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지금은 힘들어서 그렇지. 나중에 사업 성공하면 다 갚을 거라고 했어. 도현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당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설명회는 그대로 중단됐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계약서부터 접었고 누군가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덕은 제 옆으로 와 손을 잡았습니다. 명숙 씨,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8년 전 우리도 저랬습니다. 통장을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누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라 서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돈이 전부 사라지기 전에 멈췄습니다. 그거 하나로도 충분했습니다.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미란이 18년 전 모든 돈을 혼자 가져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태훈에게 상당한 돈이 넘어갔고 남은 돈 일부는 해외 생활과 도연의 학비, 초기 사업 자금에 들어갔던 정황이 나왔습니다.
강태우는 몇 년 뒤 해외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가 가져간 돈 일부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조사 과정에서도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태훈한테 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금자가 화를 냈습니다. 우리 돈 훔쳐놓고 자기도 피해자래. 저도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망가뜨린 일보다 자기가 배신당한 일이 더 크게 느껴지는 사람. 평생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며칠 뒤 미란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봉투를 한참 바라보다 열었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명수가 나도 그때 너무 무서웠다. 그 아래로 남편 빈 이야기, 태훈에게 속은 이야기, 아들 걱정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접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무서울 때 하는 선택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더 일하고, 누군가는 포기하고, 누군가는 도움을 청합니다. 미라는 남의 돈을 가져갔습니다. 두려움은 이유가 될 수 있어도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끝에는 잃었던 돈을 모두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18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써버린 돈도 많았고 어디로 갔는지 확인되지 않는 돈도 있었습니다. 미란과 도현 쪽 재산 일부가 피해 회복에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일정 금액이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원금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춘희는 통장에 들어온 돈을 보며 말했습니다. 18년 이자까지 하면 택도 없네. 금자가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소고기 사. 왜 내가? 돈 받았다며. 우리는 웃었습니다. 18년 만에 개돈 이야기로 처음 편하게 웃었습니다. 옥부는 우리에게 바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도 받아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금자는 아예 얼굴도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춘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옥부는 자기가 받은 3천만 원을 가능한 범위에서 돌려놓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제게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저는 하루 종일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돼서 짧게 보냈습니다. 숨기지 않고 말해준 건 고맙다. 하지만 아직 너를 용서한 건 아니야. 옥분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금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밥 먹자. 예전에 개모임을 하던 식당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시장 근처 한정식집에 모였습니다. 12명 모두가 올 수는 없었습니다. 3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한 사람은 지방에서 몸이 좋지 않아 오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다 늙어 있었습니다. 금자가 춘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할머니가 됐어? 춘희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내 얼굴부터 봐. 우리는 웃었습니다. 누군가 무릎 수술한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손주가 군대 갔다고 했습니다. 한참 뒤 춘희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한 장 꺼냈습니다. 개모임 초창기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우리가 시장 입구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가운데 미란도 있었습니다. 옆에는 옥분도 있었습니다. 금자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때는 좋았는데. 춘희가 대답했습니다. 좋았던 건 좋았던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맞았습니다. 미란이 나쁜 일을 했다고 해서 젊은 날 함께 웃은 모든 순간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추억이 있다는 이유로 나쁜 일을 용서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참 복잡했습니다. 며칠 뒤 순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명숙 씨, 네. 우리 딸이 밥 사준대. 왜요?
당신이 내 돈 살렸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뭘 살려요? 어머니가 안 넣으신 거죠. 내가 말 안 했으면 넣었어. 순덕의 딸을 만났습니다. 딸은 제 손을 잡고 여러 번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8년 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미란을 믿지 않았더라면, 남편 수술비를 개에 넣지 않았더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조심하라고 말했더라면, 그래서 오래도록 스스로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군가 돈을 잃기 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가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의 제가 조금 덜 미워졌습니다. 요즘 저는 개를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농담합니다. 명숙이 앞에서 걔 이야기 하지 마. 그러면 제가 대답합니다. 계란도 먹지 마. 금자가 배를 잡고 웃습니다. 사람을 못 믿게 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금자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춘희가 담근 김치를 얻어먹습니다. 다만 하나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과 돈을 맡기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친한 사람이니까 계약서를 안 봐도 되는 게 아니고 오래 알았으니까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배우는데 저는 참 비싼 수업료를 냈습니다. 어느 날 서랍을 정리하다 오래된 계장부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오미란, 김금자, 최춘희, 박명숙, 배옥분,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장부를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잃었는지부터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장부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제 인생이었습니다. 친구를 믿었던 일, 돈을 잃었던 일, 사람을 의심하게 됐던 일, 18년 뒤 그 여자를 다시 만난 일, 그리고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그 여자 앞에 서 있었던 일까지. 그날 저녁 금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뭐 하냐? 집에 있지. 내일 시장 갈래? 왜? 춘희가 칼국수 산대. 제가 웃었습니다. 웬일이야? 돌려받은 돈 들어왔다고 기분 좋대. 그럼 칼국수가 뭐야? 소고기 사라고 해. 금자가 크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득 남편 동수가 생각났습니다. 18년 전 제가 돈을 잃고 울던 날, 동수는 제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이 훔친 거 아니잖아. 그때는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믿었으니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믿은 것이 죄는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이용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속았다고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18년이나 지나서 그걸 배웠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처음 미란을 다시 만났을 때 미란이 제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길 어떻게 왔어? 그때는 너무 놀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시 그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떻게 오긴. 하루씩 살았고 한 해씩 버텼고 내가 훔쳐간 돈 없이도 내 인생을 다시 꾸렸고 그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미라는 18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제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 둘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버틴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고민스럽고 힘드실 것 잘 압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나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에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